여기는 캘리포니아 LA 앞바다에 위치한 채널 제도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만 년 전부터 이곳에는 몇 개의 원주민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1800년대 들어 새로운 땅을 탐험하기 위해 서구인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섬들에도 발을 들이게 됩니다. 서양인들의 탐험은 종종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곳에 위치한 산 니콜라스 섬과 관련된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 섬의 불행한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853년 탐험가들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18년 동안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섬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1602년에 스페인 탐험가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가 이 섬을 처음 발견했고 그가 산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섬에는 니콜리노라고 불리는 원주민 부족이 8,00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탐험가의 발견 이후 200년간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811년에 러시아의 모피 상인들이 알래스카에서 이 섬으로 도착하여 원주민들과 무역협정을 맺으려 했습니다. 니콜리노 부족은 이미 이웃섬에 사는 부족들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니콜리노 부족은 러시아 모피 상인들과의 무역을 수락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모피상들은 수량을 속이기 시작했고 이를 알아챈 니콜리노 부족과의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무역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화되면서 모피상인들은 원주민들의 집을 약탈했고 여성들에게 못된 짓을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을 모두 해치워버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1835년 스페인 선교사가 이 섬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면서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범선을 탄 스페인 탐사대는 산 니콜라스 섬에서 생존한 부족원 20명을 발견했고 이들을 산타바바라 섬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산타바바라 섬은 산 니콜라스 섬의 바로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다시 18년이 지나 1853년에 섬에서 홀로 있는 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여성은 이 섬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산타바바라로 가는 배에서 사진 속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섬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태우는 날 폭우와 궂은 날씨가 계속되어 승무원들은 서둘러 사람들을 태워야 했고 그녀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은 탐사대가 섬에 있을 때 그 여성이 숨었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그녀가 원래 이 섬 출신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단지 이곳에 살기 위해 온 사람일 뿐 니콜리노 부족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그럴듯한 설은 당시 날씨 때문에 승무원들이 철저히 섬을 수색하지 못해 그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1850년 다른 선원들이 섬을 지나가다 오두막과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사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른 탐험가들이 이 섬을 잠깐 방문하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선원들이 산 니콜라스 섬에 대한 정보를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호세 곤잘레스 루비오 신부가 조지 뉴다이버가 이끄는 7명의 탐사대와 함께 섬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배는 섬의 북쪽에 도착했고 그들은 섬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대 중 한 명인 칼 딘만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의 맨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모든 대원들은 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원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자 바닥에 잘 말려놓은 물개의 지방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고래뼈로 만든 오두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작은 대피소는 둥글고 입구가 좁은 덤불로 된 구조였고 입구 옆에는 그 여성이 고래고기를 긁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0에서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며 깃털로 만든 소매 없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오고 허리에는 식물줄기로 만든 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길고 햇볕에 의해 갈색으로 변색된 상태였으며 치아는 모두 있었지만 잇몸은 많이 닳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질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섬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있었지만 그녀는 말라있지 않았고 첫 만남에서 탐험가들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은 외부인을 만날 때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 여성은 그들을 만났을 때 밝은 모습이었고 심지어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니콜리노라는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고 주로 손짓을 통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없었기에 대원들은 로스트 우먼 또는 와일드 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여 섬에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선교시설로 옮겨집니다. 당시 산타바바라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를 몰랐지만 그녀는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자신의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약간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과 살아온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부족 출신으로 여겨지는 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1835년 구조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녀가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조된 섬 인근 채널 제도 지역에 살던 추마시 부족 출신의 원주민도 데려와 봤지만 그 역시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역 공동체에 잘 융화되었으며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 마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호감을 사며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착한 지 7주 만에 그녀는 세균성 장염에 걸려 심한 복통을 앓게 되었고 이는 감염성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병이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약한 면역 체계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부가 그녀에게 세례를 주어 후아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호세 곤잘레스 루비오 신부는 1853년 10월 19일에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아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1960년 어린이 소설인 블루돌핀 섬이라는 책이 유명 작가 스콧 오도넬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후아나 마리아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줄거리로 24세의 카라나라는 소녀가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인기를 끌어 1964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동소설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39년에는 고고학자들이 산 니콜라스 섬을 방문하여 그녀에 대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북쪽 끝에서 조사하던 중 그녀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뼈로 만든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탐사대가 남긴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세월과 강한 바람 때문에 오두막은 많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고학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2009년 존 얼 인신과 그의 팀은 고래 갈비뼈로 덮인 해안 절벽에서 2개의 붉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후아나 마리아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낚싯바늘, 고래 수염 머리핀, 새뼈로 만든 펜던트, 그리고 전복 껍질 접시 등 여러가지 흥미로운 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자연사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큰 과학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슈워츠와 UCLA 학생들은 후아나 마리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동굴을 발견하면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동굴은 강한 폭풍이 닥칠 때마다 그녀가 은신하거나 피신했던 주요 장소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 섬에서 홀로 남게 되었으며 또한 18년 동안 혼자 무인도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관한 것 등입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그녀와 소통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채널제도 곳곳에 그녀가 남긴 단편적인 흔적들만이 그녀의 18년간의 삶에 대한 비밀을 조용히 간직한 채 누군가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